네, 3월 25일이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그 객체 지향 개념 처음 시작해서 클래스와 객체, 그리고 생성자, 뭐 이런 개념들을 좀 살펴봤었죠. 먼저 용어들부터 다시 한번 쭉 나열해 보고 시작합시다. 자, 코드를 작성할 때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형태의 그 소스 파일을 작성하는데, 자바에서는 클래스가 그 소스 파일 하나예요. 근데 이 소스 파일 한 개라는 전제가 성립이 되려면은 클래스 앞에 퍼블릭이 붙어야 되죠. 그래서 퍼블릭, 그 다음에 클래스, 그리고 소스 파일 이름, 이걸 보통 클래스 이름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해서 블록을 만들면 되는데,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변수와 메서드인 거죠. 이 변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대상을 표현하고자 할 때 그 대상의 명사적인 특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서드는 동사적 특성, 즉 기능이죠. 변수 앞에는 무조건 프라이빗을 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메서드 앞에는 무조건 퍼블릭을 붙이세요. 자, 이때 이제 이 변수에 프라이빗을 붙은 상태를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정보 은닉이라고 표현하죠. 이걸 다른 말로 캡슐러라고도 합니다. 메서드 앞에도 프라이빗을 붙일 수 있기는 한데요. 메서드는 굳이 그 프라이빗을 붙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모든 변수는 무조건 프라이빗 붙이고 메서드는 무조건 퍼블릭 붙이세요 라고 그냥 정리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프라이빗을 붙이게 되면은 이제 이 변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변수에 간접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기능들이 필요해요. 변수에 간접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메서드가 필요하다. 자, 이 메서드를, 이런 역할하는 메서드들을 통칭 게터와 세터라고 부르죠. 자, 한편 이 클래스 안에 그 생성자라고 불리우는 특수한 형태의 메서드도 들어가요. 자, 이 생성자는 객체가 만들어질 때 자동 실행되죠. 그리고 파라미터가 멤버 변수와 1대1로 대응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생성자의 역할은 이 파라미터를 멤버 변수에 대입을 해주는 거죠. 이거를 초기화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이런 특성들이 적용돼서 이런 특성이래. 이런 규칙을 적용해서 만든 클래스를 우리가 자바 빈즈라고 한다. 이 규칙들은 순수하게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작성 규칙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뭐 안드로이드에서 달라지고 뭐 스프링에서 달라지고 그런 그 코딩 환경에 따라 종속되는 게 아니라 자바를 사용하면 어디서든지 다 이렇게 작성을 해요.
순수하게 기본기로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클래스를 포조 클래스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했어요.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 밖에 VO, DTO 뭐 이런 용어들도 소개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면 이제 몇 가지 상황이 생기는데, 첫 번째가 비슷한 클래스를 여러 개 만들 때, 약성 시 공통 기능을 한 번만 코딩하게 하는 거. 혹은 클래스에 기능을 추가, 이걸 확장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확장해야 될 때, 이때 전제는 이 클래스의 소스 코드를 내가 손댈 수 없다라는 거를 이제 전제를 해야 돼요. 네. 이럴 때 사용하는 기능을 클래스 상속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객체 지향 언어의 3대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은닉성, 두 번째가 상속성, 그리고 마지막 특성이 다형성, 혹은 다른 말로 추상화라고 해요. 이 세 가지 3대 특성을 이해하는 게 객체 지향 공부의 핵심인데, 어제 우리가 중단했었던 오버라이드부터 그 남은 PPT 분량의 모든 내용이 다형성이라는 특성 하나를 설명하는 빌드업 과정이에요. 빌드업이에요, 빌드업.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단원 하나씩만 놓고 보면은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거. 내용 전체를 다 완성시켜 놓고 모아서 봐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 내용 들어갈 때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거기에 너무 오래 붙잡혀 있지 말고 빨리빨리 넘어가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전체가 이게 다 내용이 쌓여갖고 하나를 완성하거든요. 자, 어제 그래서 오버라이드라는 내용 보다가 중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부터 다시 살펴볼게요. 오브젝트 클래스까지는 봤었고,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그 오타방기 옵션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요거부터 다시 얘기하자고요. 자, 이게 클래스의 구조를 나타내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자, 이거 그림 무슨 말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앞에 C라고 아이콘 붙은 게 클래스란 뜻이고요. 그럼 요거 뒤에 있는 요 프로토스는 당연히 클래스 이름이겠죠. 자, 클래스 이름과 똑같은 애가 있는데 파라미터를 스트링 타입의 name, int 타입의 hp, int 타입의 speed, int 타입의 dps 이렇게 받고 있어요. 얘가 뭐겠어요? 생성자인 거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요 4개는 뭘까요? 멤버 변수죠? 아이콘이 지금 네모칸이 쳐져 있는데 안에 색상이 비워져 있죠. 동그라미는 채워져 있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는 프라이빗이고요. 네모칸이 색상이 채워져 있으면 퍼블릭이에요.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동그라미가 만약에 색상이
안 채워져 있으면 걔는 프라이빗이에요. 자, 메서드 멤버 변수가 name, HP, speed, DPS 이렇게 4개가 있으니까 요 4개에 해당하는 게터 세터들이 생성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스라고 하는 이 클래스가 수행해야 되는 동작도 추가했습니다. move, 이동하다, attack, 공격하다. 멤버 변수의 상태값을 종합해서 출력할 toString이라는 메서드도 갖고 있어요. 어제 했었던 내용 중에 이 클래스가 특별히 상속을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를 상속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오브젝트 클래스가 갖고 있는 메서드 중에 toString이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이 toString 메서드가 1도 쓸모가 없으니 멤버 변수를 종합해서 그 문자열로 만들 수 있도록 기능을 재정의하라는 것이 좋다. 어제 여기부터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toString은 부모, 여기서는 오브젝트죠. 가 갖는 기능을 재정의하고 있는데 이 처리를 오버라이드라고 한다. 자, 이렇게 되면 부모가 갖고 있는 기능은요, 못 쓰게끔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기능을 수정하는 방법이다.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오브젝트라는 클래스 실제로 소스코드 본 적 없죠, 여러분? 저도 본 적 없거든요. 그죠?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상속을 처리하는 게 지금은 예제를 작업하는 거니까 부모 클래스도 내가 만들고 자식 클래스도 내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수정한다 그러는데 뭐하러 굳이 상속이라는 걸 하냐 이거야. 내가 이거 고쳐버리면 되지. 여기에 생각이 잡혀있으면 이거 이해 끝까지 안 돼요. 이 오브젝트라는 클래스 본 적 없죠? 근데 자바에서는 오브젝트 클래스의 toString을 기능을 바꿔서 쓰래요. 멤버 변수 출력하게끔.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상속받을 클래스는, 그러니까 부모 클래스 역할을 하는 애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질 않아요. 누군가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줄 거라고요. 우리가 최종 목적지로 보고 있는 스프링 안에도 여러분들이 상속받아야 될 클래스가 수없이 있고요. 안드로이드에도 그런 게 수없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개발자들은 자식 클래스를 작업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의 일부를 내가 수정해야 될 때 오버라이드를 쓰는 거예요. 부모는 내가 직접 작업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은 예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거지. 자바는 처음부터 팀전을 염두하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위에 거랑 아래 게 작업하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토스라는 클래스는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 소스 코드를 보지도 못하게 돼요. 볼 방법이 없어져요. 근데 상속은 받을 수 있어. 쓸 수는 있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아직은 얘기하기가 너무 일러요. 자, 그럼 이제 프로토스를 상속받는 질럿이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있고요. 드라군이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 클래스가 현재 생성자를 갖고 있죠. 상속을 받을 때 부모가 있고요. 자식이 있으면 이거는 표준 기호예요. 자식이 부모를 가리켜요.
상속 기호예요. 자, 부모가 생성자를 갖고 있으면 생성자는 상속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생성자가 반드시 실행이 돼야 이 생성자를 통해서 여기에 값을 넣어줄 수가 있어. 생성자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자식 클래스는 자신의 생성자를 부모 생성자랑 멤버면서 똑같이 정의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질 때 부모 생성자를 강제로 호출을 해주는데 이때 사용하는 게 슈퍼라고 하는 키워드죠. 슈퍼라는 키워드를 메서드처럼 쓰면은 부모 생성자를 뜻합니다. 다 외웠나요?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 자, 부모가 move와 attack이라는 메서드를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모든 메서드가 상속이 될 텐데 부모가 move와 attack이라는 메서드를 갖고 있는데 지금 똑같이 오버라이드 하고 있죠. 그럼 부모가 갖고 있는 기능은 가려지겠죠. 드라군도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마다의 독창적인 기능을 하나씩 추가했습니다. 스워드 어택과 파이어 어택 이렇게요. 자, 요 내용대로 이제 코드를 보면은 프로토스 이름, 체력, 스피드, 공격력 이거 말고도 특성들이 더 있을 수 있겠죠. 뭐 레벨도 있을 거고 뭐 등등등 있겠죠. 자, 프로토스를 초기화하기 위한 생성자입니다. 파라미터 받아서 멤버 변수의 값을 대입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유닛이 생성되었습니다. 이름은 출력해주고 기본 체력, 공격력 뭐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스피드까지 넣으면 옆으로 칸이 삐져나가서 스피드는 그냥 출력 안 했어요. 자, 멤버 변수 4개에 대한 게터 세터 추가합니다. 이거 다, 자, 지금 요 페이지에서 직접 코딩하는 거 이거 4줄밖에 없죠. 요거 실수면 솔직히 1분도 안 걸려야 돼. 그쵸? 직접 코딩하는 게 이거 4줄밖에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코드가 좀 스크롤이 좀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들을 추가하는 거죠. move. 내가 이동할 위치를 지정해 주면은 this.name 누구누구가 파라미터로 들어온 어디까지 이동합니다. 이동은 이동할 위치를 알려줘야 되니까요. 내가 유닛을 이동하고 싶으면 이렇게 맵에서 이동할 위치 이렇게 딱 클릭을 하면 글로 가잖아요. 이 클릭한 위치가 파라미터로 들어가야죠. 어택, 공격할 대상을 지정해 줍니다. 자, 이름, 스스로 이름, 누구누구가 공격 대상, 타겟을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데미지를 얼마씩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toString 갖고 있는 멤버 변수를 getter 호출해서 문자열로 만들어 갖고 리턴하게끔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프로토스를 상속받는 질럿하고 드라군이라는 유닛 2개를 상속 처리해서 만든다라고 치자고요. 자, 일단은 질럿과 드라군이 상속만 해놓고 안에 아무런 코드도 구현하지 않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단 부모가 갖고 있는 기능을 싹 다 상속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질럿.어택과 드라군.어택을 하면 전부 부모께 실행되죠. 아무것도 구현 안 하고 있으면. 생각을 해봐. 질럿하고 드라군이 똑같이 공격해요? 얘는 앞에 가서 칼로 찌르고 얘는 쏘잖아요, 뒤에서. 공격 방식이 엄연히 다른데 똑같이 작동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고쳐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프로토스를 상속받는 질럿을 만들고 일단 생성자 부모 거를 강제로 호출하기 위해서 슈퍼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무브라는 메서드를 재정의한 거예요. 자, 자식 클래스가 부모가 갖고 있는 메서드를 다시 새롭게 재구성하는 거예요. 기능을 수정한다고 한다고요. 이렇게 하면은 부모가 갖고 있는 기능이 비활성화됩니다. 자, 앞에 들어간 이 골뱅이 오버라이드는 혹시라도 이거 오타 날까봐 오타 방지 옵션이라 그랬죠? 자, 얘도 부모 거를 재정의해요. 그럼 얘는 질럿, 누구누구가 어디까지 빠른 속도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칼로 찌릅니다. 공격 방식이 바뀐 거예요. 아까 앞에는 그냥 공격합니다. 어떻게는 안 나와. 근데 스스로 칼로 찌르는 공격으로 수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질럿이라는 클래스가 갖고 있는 독자적인 고유 기능도 추가합니다. 자, 이런 스타일로 드라곤도 만들어요. 생성자, 어택. 자, 근데 아까 앞에 거 봅시다. 비교해 볼게요. 자, 이 무브는 부모의 기능을 완전히 비활성화 시켰어요. 재정의하고 안의 내용을 지가 완전히 새롭게 짰어요. 이렇게 되면 부모가 갖고 있는 기능을 완전히 전면 수정한 거예요. 근데 부모가 갖고 있는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마지막에 숟가락 하나만 얹고 싶을 때, 그럴 때 또 슈퍼라는 기능을 씁니다. 슈퍼가 부모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슈퍼점 어택이라고 하는 건 재정이 되기 이전 부모가 갖는 원본을 뜻해요. 일단 오버라이드를 했기 때문에 부모가 갖고 있는 기능은 비활성화돼요. 하지만 여기서 부모 거를 강제로 한번 호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로토스가 갖고 있는 원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뒤에 내가 뭔가 숟가락 하나 더 얹은 거예요. 일부만 수정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슈퍼라고 들어가는 게 사실 그렇게 등장할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잘 안 써요, 이거. 기능은 알고 계셔야 돼요. 같은 방식으로 무브. 그리고 고유의 기능 만듭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EX1에서 메인에서 프로토스, 얘는 프로브1, 무브하고 어택이라고 하면 얘는 부모 클래스로 만든 거니까 부모가 갖고 있는 기능을 씁니다. 그 다음에 질럿으로 무브, 어택, 고유 기능, 드라곤으로 무브, 어택, 고유 기능 이렇게 호출하면은 저마다 다 결과를 확인해 보면 저마다 다 다른 작동을 한다는 거죠. 똑같은 이름의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는데 무브 어택, 무브 어택 똑같은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는데 전부 다 다르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상속과 오버라이드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있는 현상 그대로를 받아들이세요. 그냥 코드만 따라가세요. 왜냐면은 저런 거 왜 해야 되는지 아직 설명 안 해. 못 해요. 그거 설명하려면은 어저께 PPT 2개 들었죠? 두 번째 PPT까지 진도가 다 끝나야 돼요. 이거 왜 하는지 얘기하려면. 아직 얘기가 다 안 끝났어. 한꺼번에 얘기하면 부담될까봐 부분 잘라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지금은 코드만 따라가세요. 여러 번 강조했어요. 왜라는 거 아직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야. 두 번째 PPT까지 다 끝나야 돼요. 자, 1교시 요거까지 할게요. 요거 실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11시 10분인데, 10시 10분인데, 11시 30분까지 실습 한번 해보시고요. 11시 40분까지 휴식하는 걸로 합시다. 시간 모자르면 이따가 더 드릴 테니까 빨리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정확히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자, 클래스가 상속이라는 거를 받게 되면요.
그 상속관계에 있는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면 객체 형변환이라는 게 가능해져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규칙이 있어요. 자식 클래스에서 생성된 객체, 반드시 자식 클래스에서 생성돼야 돼요. 그거를 부모 클래스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자, 풀하는 클래스가 있고요. 이 풀을 상속받는 헬로와 월드가 있습니다. 화면 오케이. 풀하는 클래스가 있고 이 풀을 상속받는 헬로와 월드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헬로와 월드가 각각 자식이죠. 자식 클래스의 객체를 일단 만들어요, 각각. 이렇게 만들어진 H와 W를 부모 클래스 객체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가 타입이 똑같아지죠. H하고 W를 각각 부모 타입으로 바꾼 거니까 타입이 똑같아지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복되는 코드를 생략을 하면 자, 요 헬로 H가 여기서 쓰인 거죠. 그리고 이 H는 new 헬로가 대입된 거죠. 그럼 중복되는 거 제거하면은 얘가 요 자리로 바로 올 수 있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A가 1이고 B가 A예요. 그럼 결국은 B가 1인 거죠. 그럼 1을 B에다 바로 넣어도 똑같잖아요. 그 얘기예요. new hello라는 거를 H에다가 대입을 했으니까, 그리고 요 H를 여기서 쓰고 있는 거니까 중복되는 H 걷어내고 new hello를 여기다 바로 넣어버리자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코드가 축약돼서 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코드를 축약하고자 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줄로 코딩 하나, 한 줄로 코딩 하나 똑같아요. 자,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외우세요. 객체 형변환 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자, 풀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있고 클래스 바라는 게 있다고 칠게요. 이 바는 풀을 상속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public void hello라는 메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 거를 재정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안에서 자, 이렇게 바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든 다음에 b.hello라고 호출하면 요 객체 만든 거잖아. 요거를 호출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안녕하세요라고 출력하죠. 이건 자명하죠. 자, 푸타입의 F를 B로 넣어요. 그럼 B라는 객체를 부모 형태로 변환한 거죠. 그 다음에 F.hello라고 호출하면 그래도 자식이 재정의한 고유 기능은 그대로 유지돼요. 그러니까 얘는 F.hello라고 호출했을지언정 이게 아니고 이걸 호출해요. 중요한 특성이에요.
자식 클래스가 오버라이드한 기능은 자식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다. 부모의 기능을 자식이 재정의하는 걸 오버라이드라고 했잖아요. 이 용어를 못 외우면 문장 자체가 해석이 안 돼요. 용어 빨리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자식 클래스한테 메서드를 추가할게요. void world. 뭐 이렇게 출력을 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되면 요 월드라는 메서드는 부모랑 상관없이 그냥 자식이 따로 추가한 거예요. 자식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었을 때 b.world라고 하면 호출이 가능한데 부모 타입으로 바꾼 상태에서는 to가 지금 월드라는 걸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용을 못하게 잠겨요. 자, 그래서 자식 클래스의 객체를 부모 타입으로 바꿀 때는 부모 거를 재정의한 애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지가 지멋대로 추가한 고유 기능들은 못쓰게 잠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틀에다가 집어넣는다 라고 해서 자식을 부모로 바꾸는 형태를요 박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니면 상위 타입으로 변환한다라고 해서 업캐스팅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같은 뜻이에요. 제가 이렇게 필기하면서 얘기해드리는 거 따로 영상 보고 정리들 하시죠? 이게 적는 이유가 PPT 없어서 필기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끝이에요. 나중에 영상 보고 정리하세요, 그러면. 자, 자식 클래스가 오버라이드한 기능은 자식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리고 부모에게 상속받은 기능 이외에 자식 클래스가 독자적으로 추가한 기능은 사용할 수 없도록 잠긴다. 상위 클래스 형태로 변환하기 때문에 업캐스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여기 있구나. 자식 클래스가 독자적인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박스에 넣어둔다는 뜻으로 언박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부모 형태를 자식 형태로 역변환하는 경우 다운캐스팅이라고 부르고요. 박스에 넣었던 거를 꺼낸다라고 해서 언박싱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부모 형태를 자식 형태로 무조건 바꾸는 게 아니고요. 이게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아까 바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었고 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었죠. 이렇게 상속관계였고요. 이게 성립되는 조건이 일단 무조건 최초 생성이 자식에서 시작돼야 돼요. new 키워드를 써서 객체를 만드는 게 무조건 자식으로 생성이 돼서 부모로 갔다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만 가능해요. to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여기 코드대로 보면 이걸 상속받는 hello라는 클래스가 있고 world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상속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때 hello의 객체를 만들어요. 이거를 푸에다 담았다가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건 가능해요. 월드의 객체를 만든다라는 거는 new 키워드를 쓰는 거예요. 월드의 객체를 만들어서 푸로 잠깐 바꿨다가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건 가능해요. 근데 처음 생성할 때 부모부터 만드는 거야. new 푸라고 해서 만들어서 다짜고짜 자식으로 바꾸는 건 안 돼요.
출처가 무조건 자식이어야 돼. 월드의 객체를 만들어서 프로 바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다시 역변환할 때 헬로로 바꾸는 것도 안 돼요. 최초 출처로만 들어가야 돼요. 역변환 시 최초 생성된 형태가 아닌 다른 자식 클래스 형태로는 변환 불가. 그러니까 잠깐 부모로 바꿨다가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만 가능하지 다른 형태는 안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팀전으로 코드를 짠다라고 전제를 해보고요. 팀전으로 코드를 짠데 각각 역할 분담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팀원 A는 프로브를 짜고요. 팀원 B는 질러 클래스를 짜고요. 팀원 C는 드라곤 클래스를 짜고요. 팀원 D는 이거를 활용하는 메인을 짭니다. 그래서 각각 프로브, 질러, 드라곤을 만들면서 이동과 공격이라는 메서드를 각각 구현하는 클래스를 짠 다음에 그 코드를 메인한테 다 보내는 거예요. 이거를 메인한테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럼 메인은 이 프로브, 질러, 드라곤의 객체를 받아서 소스를 받아서 객체 만든 다음에 작동을 시키는 거죠. 자, 이 사람은 공격한다라는 메서드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그냥 막 질르셔도 돼요. 어때? 이동은? 스피드? 그래? 이 사람은? 그래, A. 막 질러도 돼요. B. 자, 이 사람은? C, D. 자, 그럼 이렇게 짜면 자, 그럼 이제 프로브, 질러, 드라곤 이 클래스 3개를 지훈님한테 준다고 쳐요. 이 D가 지훈님이야. 그럼 지훈님은 기능 6개 다 외워야 돼. 그래야 쓸 수 있잖아. 지훈님이랑 같은 팀인 사람들이 코드를 다 제멋대로 줬어. 이걸 지훈님이 조립해야 돼. 그러면 지훈님 입장에서는 서로 다 제가 따로 놓으니까 이 3개의 코드를 다 따로 작동을 시켜야 된다고요. 규격이 통일이 안 되면은 이 사람은 독박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 아까 프로토스하고 질럿 만들었던 거 그대로 이어가는 겁니다. 아까 전교시에 프로토스랑 질럿 다 만들어 놓으셨죠? 질럿이랑 드라군이랑. 그거 재사용하는 예제예요. 자, 프로토스 클래스로 프로브 1호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질럿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질럿 객체, 이 질럿을 프로브로 바꿔요. 그 다음에 드라군의 객체를 또 프로토스로 형변환해서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 P0, P1, P2는 모두 프로토스 타입으로 통일되죠. 자, 이렇게 부모 타입으로 바꾸면은 나타나는 특성 첫 번째, 질럿과 드라군이 지들 맘대로 추가한 기능은 못쓰게 잠겨버려요. 그쵸? 그리고 원래 부모가 갖고 있던 거를 오버라이드 하면은 그 오버라이드한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죠. 그게 유지된다는 건 오버라이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요 3개가 메서드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에 지훈님이 메인을 만들 때 객체가 뭐건 간에 생각하지 말고 무브 어택, 무브 어택, 무브 어택 이렇게 호출하면 되지. 자, 아까 질럿 뭐라고? 질럿 클래스 공격 메서드 뭐라고? A래매.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방지하는 거라고. 안 그러면 혼자 독박 써야 되니까.
이게 자바는 애당초 처음부터 팀전을 목표로 하는 거라고요. 자기 혼자 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꼭 팀전하면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 약속을 해도 그 약속 깨고 지 멋대로 하는 애가 꼭 있다고요. 그런 거 되게 꼴보기 싫어하는 언어가 자바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얘네들이 메서드 이름은 똑같지만 얘네가 각각 작동하는 거는 자기네가 오버라이드한 고유의 그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인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다 move, attack, move, attack, move, 다 똑같아. 근데 작동은 각각 따로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질럿과 드라군이 각각 구현해 놓은 필살기는 써야 돼. 그럴 때는 다시 부모 형태로 역변을 하는데, 다시 원래 형태로 역변환을 하는데, 그때는 원래 클래스 이름을 형변 하나 쓰면 돼요. 이렇게 하면 원래로 바뀌어요. 자, 아직까지 저게 뭐에 쓰이는 건 잘 모르겠죠? 자, 흐름 끊기기 전에 결론을 향해 따라갑시다. 객체도 배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배열의 특성이 뭐예요? 여러 개를 변수 하나에다 다 때려 박는 거죠. 거기에 제약이 뭐야? 인트형 배열로 집어넣으면은 정수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계속 똑같은 거밖에 못 넣잖아요. 헬로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헬로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담을 수 있는 배열이에요. 그리고 3칸이에요. 그럼 이 H라는 배열에는 헬로의 배열만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H0번째, H1번째, H2번째에 헬로의 객체만 담습니다. 자, 배열이 들어가면은 요거를 일일이 하나씩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반복문으로 컨트롤했을 때 일괄 처리가 가능하죠. 찐 고수들은 이거 하나씩 클릭해서 컨트롤 한대요. 근데 저 같은 하수는 이거 컨트롤을 하라 그러면은 그냥 이만큼 드래그해서 한꺼번에 찍은 다음에 그냥 한꺼번에 컨트롤해요. 자, 똑같은 애가 여러 개 묶였어요. 배열이라고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아까 말했던 배열의 제약사항이 뭐야? 배열을 한번 만들면 똑같은 것만 집어넣을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럼 드라군 클래스 이걸 한 번에 부대로 묶으면 똑같은 것밖에 못 넣겠네? 실제로 그렇게 돼요? 같은 종족이면 다 들어가잖아. 한 번에 드래그 했을 때. 배열은 똑같은 것밖에 못 넣는다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강제로 똑같은 걸로 만들어줘야 돼요. 클래스 상속이 되어 있다고 칩시다. 자, 프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얘가 프로토스야. 프로토스라는 종족이에요. 그 다음에 프로토스를 상속받는 질러 클래스를 만들어. 프로토스를 상속받는 드라군 클래스를 만들어. 배열을 만드는데 부모 타입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럼 이 배열에는 부모의 객체만 넣을 수 있죠. 그리고 할당은 질럿과 드라곤을 때려 박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부모 타입으로 박싱돼서 들어가죠. 타입 통일됐네? 그럼 서로 다른 애들 반복문으로 돌리면 한꺼번에 돌아가겠죠. 이 화면이라고요, 이거. 자, 그래서 일단 객체 배열. 질럿 타입의 배열을 만들고요. 3칸으로 정의합니다.
그럼 0번째, 1번째, 2번째에는 요 타입밖에 못 넣어요. 자, 어쨌건 배열이니까 반복문으로 한꺼번에 일괄 처리가 가능해요. 그럼 반복 돌면서 자, Z의 길이 i는 0부터 길이 3이죠. 그러면 2까지 1씩 증가네요. 그럼 Z의 0번째, 0번째, 1번째, 2번째를 모두 다 한꺼번에 상대방 본진으로 이동시키고 상대방 본진을 공격시키고 각각의 필살기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똑같은 애들밖에 컨트롤 못 하잖아. 실제로 이걸 구현하고 싶은 건데 부모 타입의 배열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배열 안에는 이 프로토스 클래스를 상속받는 자식 클래스를 다 집어넣을 수 있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박싱돼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같은 종족에 속한 애들은 유닛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 때려박을 수 있다고요. 자, 배열이니까 반복문 돌면 되잖아요. 어차피 얘네들이 부모가 갖고 있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드하고 있을 테니까 메서드 다 똑같다라는 거 아까 전 예제에서 나왔었죠. 그러니까 반복문 돌면서 i번째가 전부 똑같은 메서드 갖고 있으니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브 어택 호출하면 돼. 그러면은 질럿과 드라곤이 똑같이 작동한다 아니면 각자 고유의 방식대로 작동한다. 고유의 방식대로 작동한다고요. 왜냐면 오버라이드한 자기네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자, 가끔 필살기도 써야 돼요. 그럼 잠깐 다시 원래대로 돌려야 된다 그랬죠. 자, 연산자 인스턴스 오브입니다. 객체에만 적용 가능하고요. 객체 인스턴스 오브 클래스예요. 이 객체의 출처가 이 클래스가 맞는지를 검사해요. 맞으면 true 아니면 false. 자, 그래서 P의 i번째가 질럿 타입이면은 질럿으로 바꿔서 필살기 가동시키고 그렇지 않고 드라곤 타입이면은 드라곤으로 바꿔서 필살기 가동시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전문용어로 다구리가 완성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첫 번째 객체 지향의 첫 번째 파트 마무리입니다. 자, 11시 45분까지 실습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12시까지 휴식으로 하겠습니다.